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의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살펴볼까요? 예, 요즘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여보셨을 겁니다. 네. 영어로 인터넷 오브 더 띵스를 줄여서 Io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네. 오늘은 이 IoT가 실제로 적용된 디지털 기기들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창조 경제에 대한 이야기에서 사물 인터넷이 빼놓을 수 없는 요즘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사물 인터넷이 어떤 건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예, 간단히 말하자면 물건과 물건끼리 어떤 통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식의 제품 가운데 이제 가장 익숙한 제품으로는 디지털 도어락 같은 것이 있는데요. 흔히 이제 현관문 수착키라고 부르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물통신이라고 불리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제품이고요. 네네. 또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런 간단한 형태의 통신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바로 물건들이 알아서 데이터를 인식해서 공유하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네. 원래 인간이 꿈꾸던 네트워크의 개념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모든 것이 연결된다라는 개념이 확장된 것입니다. 단어 자체가 나온 지도 좀 됐고요. 네네. 이런 개념 자체도 일종의 자동화 시스템이나 또는 인공지능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날씨를 업데이트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에서 도로 교통 정보를 받아가지고요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이런 사물 인터넷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기기들 어떤 것들이 나와 있을까요? 예,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구글 글래스나 나이키 퓨어밴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이키 퓨어밴드 같은 경우는 손목에 차고 있는 것만으로 사람의 운동량을 이제 자동으로 측정해서 알려주는 그런 스포츠 밴드인데요. 네. 대표적인 웨어러블 기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운동량을 인터넷에 전송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다른 친구들의 기록과 비교하거나 과거 기록과 비교해서 지금 어느 만큼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또 다른 기기도 있는데요. 예전에 소개했던 구글 안드로이드 웨어 역시 중요한 사물 인터넷 기기입니다. 얼핏 보면 이 구글 안드로이드 웨어는 스마트폰 보조기기로 활용되는 스마트워치 정도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스마트폰이 주변의 정보를 알아서 확인해가지고 이 안드로이드 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의 날씨나 교통 정보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알려줍니다. 네, 화면에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방금 설명해주신 구글 글라스라든지 나이키 퓨어밴드가 즉 사물 인터넷 기술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웨어러블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겠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웨어러블 기기랑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쪽 웨어러블 기기에 사물 인터넷이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자동으로 인터넷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스마트폰을 경유하는 것이 현재에는 가장 편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기기에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먼저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적하는 제품 중에 트랙닷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항공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수화물이 바뀌거나 잘못 도착하는 이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네네. 이 제품은 그런 일들이 싫으신 분들을 위한 일종의 수화물 위치 추적기입니다. 이 트랙닷을 수화물에 넣어서 함께 붙이면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경우 짐이 어느 도시에 도착했는지를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짐 주인에게 발송이 됩니다. 네. 또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짐의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제품으로는 이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인 네스트의 서머스탯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제품은 전직 애플 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다가 구글이 무려 32억 달러를 내고 인수한 회사로 더 유명한 랩스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네.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냉난방을 조절을 해주고요. 또 거주하기에 알맞은 최적의 온도를 알아서 맞춰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진짜 장점은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 구입한 다음에 일주일간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제품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집의 온도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동작 인식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이 없으면 알아서 외출 상태로 판단을 해가지고 집의 온도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집에 귀가할 때쯤 되면은 이걸 미리 인식을 해가지고요. 미리 냉난방을 맞춰놓거나 하는 그런 식입니다.
때문에 어떤 난방비를 확실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알아서 짐을 찾아주고 알아서 온도를 맞춰주고 예.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혹시 사물 인터넷을 통한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 제품은 없을까요? 많이 있죠. 네. 네, 지금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재밌는 제품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 MIT 공대 기숙사에선 이 화장실과 세탁실에 이 사물 인터넷 센서를 부착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네. 이처럼 조금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보실 것은 MIT 미디어 랩의 한 학생이 만든 스마트 아이스 큐브라는 물건입니다. 자신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이후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식용 방수잔에 컬러 LED를 집어넣어서 평소에는 음악에 따라서 이 불빛이 번쩍이게 되고요. 또 술잔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를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얼음의 색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조금씩 이제 바뀌어 가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마시는 사람에게 너무 많이 마셨다고 경고를 보내다가 이 빨간색으로 색이 변경된 다음에도 계속 술을 마실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리 지정된 친구에게 날 좀 데리러 와자 달라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또 여기 아기들을 위한 제품도 있습니다. 스마트 기저귀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아기가 기저귀에 오줌을 쌌을 때 이 기저귀에 붙어 있는 소변 검사지를 이용해서 소변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지에 붙어 있는 그 QR 코드를 전용 앱으로 스캔을 해서 볼 경우에는 현재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 좋은데요. 요로 감염과 탈수 증세 또는 신장에 이상 같은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아기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잉 걱정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제기하신 분들도 좀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결국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의 핵심은 그 각 기기들이 갖고 있는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뭐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하거나 이런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와 함께 또 그렇게 공유된 정보들을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 있는 버스 도착 알림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해외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어떻게 정보가 수집되어서 전광판에 표시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알림판에 뜨는 경로 정보를 확인하고 기다리면 끝입니다. 네. 이런 편리함이 바로 사물 인터넷의 핵심인데요.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이 애쓸 필요 없이 자동화해서 수집하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 하나의 제품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든 사물들이 서로 통신하고 정보를 주고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비콘이라는 사물 센서는 특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면서요. 그 자리를 지나면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쇼핑몰 같은 곳에 들어가면 쿠폰이나 어떤 제품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 간단하게 결제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또 아마존의 이제 대시라는 서비스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네. 이 서비스는 비콘보다 더 편합니다. 자신의 필요한 물건에 바코드를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 말로 나 지금 뭐 계란이 필요해 라고 이제 말을 하면 알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집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굳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일일이 메모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매장에 나갈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아직은 미국에 한정되어 있지만 비록 초기 단계라고 해도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앞으로는 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앤 IT에서는 다양한 사물 인터넷 기기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시의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은 제품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